보증금을 안 준다면서 임차인들이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서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십사라고 하는데 이제 임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계속 가압류, 압류 뭐 이것저것 이제 들어오면서 임차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다면서 다음 임차인을 네네. 기다려달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집들을 이제 사고 투자 목적으로 사시고 하셨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그게 처음에 이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지금 또 내주려고 하니까 이제 집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대인들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집에서 임차인이 1순위 권리자라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싶습니다. 이제 1순위가 뭔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네. 1순위라는 것은 대항 요건이 이제 1순위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앞에 선순위 이제 건저당권자나 뭐 가압류 뭐 그다음에 압류 들어온 사람 없으면 자기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네. 다만 또 문제가 또 조금 있긴 있는 게 그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호실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각 개별 호실마다 등기가 된 게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기 호실에 선순위 건저당권자만 없으면 자기가 1순위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등기가 안 되고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가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이제 1순위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뒤에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걸면 안 된다. 월세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과거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이제 다가구 주택보다는 이제 다세대 주택, 예, 네. 그거를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개별 전제로 등기부가 있는 호실.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임차인이 1순위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뭐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등기부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등기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중개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확인하시고 등기부에 선순위 건저당권자 또는 뭐 가압류 또는 뭐 압류가 안 들어와 있으면 본인이 이제 그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 몇 월 며칠자에 이제 이게 등기가 기입됐다라는 게 이제 다 적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간순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내가 전입신고한 날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니까 그날과 등기부에 적혀 있는 다른 권리들의 날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부 갑구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얼구에 기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전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인 내가 1순위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걱정하실 게 없는 1순위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 제때 못 돌려주는 게 확실해 보이면 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줄게 뻔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변론 판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법원에서 바로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세 달 안에면 판결되고 판결 받고 나면 판결서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집행을 하면 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제 다세대 주택을 경매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대금에서 자기 보증금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결 받고 그다음 집행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인이라는 걸 하고 그걸 법원에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제 그 등기부에다가 이 사람의 임차권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라는 등기를 해주거든요. 등기가 되면 이제 이사 나가셔도 돼요. 이게 이사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왜 중요하냐면 내 권리가 생긴 그 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날짜가.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여기서 살고 계셔야 돼요. 이사를 나가버리는 순간 이게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살고 있지 않아도 처음에 발생했던 우선 권리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명령 되고 나서. 보통 이제 뭐 네. 집주인이 다음 뭐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그래 급박 사정이 있으면 이사 가시고 다음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받으면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 믿고 이사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대항력을 유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누가 경매가 들어와 버리면 바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안분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판결 받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네, 이제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산에서 강제로 뺏어오는 집행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확실한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찰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한 1년 정도 봐야 되는데 1년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경락되고 아파트가 아닌 그냥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낙찰받을 수도 있지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낙찰을 받는다 하면 이제 걱정이신 게 그럼 낙찰금을 또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낙찰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겠다라고 경매법원에 신청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 참가할 때 보증금은 내야 되거든요. 보증금 10%는 본인이 내셔야 되겠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이걸 한번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집주인이 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서 뭐 내가 경매를 받을 때는 낙찰을 받을 때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도 하시던데 만약에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가 사기가 된다라고 하면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해서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임대인은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 그게 바로 요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빌로왕 사기가 되겠습니다. 빌로왕 같은 경우에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심지어는 더 많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임대 놓는 물건이 무려 뭐 수백 채 또는 뭐 수천 채 되는 경우도 요즘 사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이 이제 올 전세로 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빌로왕 사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사기의 고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사기의 고의라는 것은 임대를 놓을 당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빌로왕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명의를 제3자로 내세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뭐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바지 사장, 바지 주인을 갖다가 내세운 거겠죠. 그럼 물론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요. 네, 그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내가 법적인 권리상 1순위인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1순위다라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넣어서 찾아오시면 돼요. 자,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넣고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미리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그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는 걸 보시고 이제 이사를 가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뭐 이기기 난해한 소송은 아닌데 절차상으로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또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더보기란에 좀 링크를 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법인에서는 빌라왕 사기로 보이는 사건을 의뢰받아서 그 사건도 전 소유자, 원래 임대를 놓았던 분, 그 다음에 임대를 했는데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 사례에서도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잘 쉽게 해가지고 문제를 또 잘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